사업이든 부업이든 결국엔 내 제품, 내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실 거예요. 결국 꾸준히 돈 버는 사람들의 99% 이상은 모두 자기 제품이나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처음에 브랜드명이나 로고 이런 거부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16년 동안 브랜드를 개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초반 핵심 분석법을 쪽집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시작한 제가 컨설팅 해드렸던 대표님들은 처음부터 브랜드 런칭을 해서 첫 달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초반에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이걸 아시면 게임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를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돈을 계속 잘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탁이나 사입 판매를 하시던 셀러분들이나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던 분들이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그냥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국엔 그런 분들도 다 당연히 돈벌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돈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브랜드를 만든다는 건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지속 가능한 브랜드 사업 구조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되게 뻔한 말처럼 들릴 수가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건 제품 브랜드건 컨텐츠로 하는 브랜드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를 어떻게 정의하냐 그러면 너무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본인을 잘 모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딱 정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건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정리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설거지는 좋아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건 진짜 싫어. 아니면 뭐 청소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요리를 하는 것은 별로야. 배달시켜 먹는 게 제일 편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야. 이런 식으로 일상에서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내가 내 시간을 쓰는 걸 가장 아까워하는 게 뭔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내가 싫어하는 걸 정리하는 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부터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거는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을 정리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청소하는 게 싫어요. 청소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면 평소에 정리 정돈을 잘해야겠죠? 그쵸? 그리고 내가 요리하는 게 싫어요. 요리하는 게 싫으면 가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뭐 즐겨 먹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게 싫으면 나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재미있을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 둘씩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1, 2번을 정리를 하다 보면 3번으로 넘어가서 내가 가장 재미있고 집중할 수 있는 일들이 정리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 그리고 나는 뭘 해야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걸 계속 리스트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취미로 하고 있는 것들, 뭐 내가 식물을 키우는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려견, 반려묘를 키우는 거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이나 아니면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보면서 경험치가 쌓여 있는 것들, 그게 일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앞단에서 얘기했었던 이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브랜드 아이템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브랜드 사업을 그냥 1, 2년만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브랜드 사업을 한다는 건 내가 지속적으로 할 사업을 정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에서도 강조했었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지치지 않을 아이템을 해야 돼요. 그럼 앞에서 이러한 나를 정의할 수 있는 일들을 정리했다면 이제 핵심적인 기본 질문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아이템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시장에서 충분히 유통되는 아이템이 무엇인가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거나 잘할 수 없는 것들은 지속할 수 없어요. 컨텐츠가 나올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걸 찾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찾지 않는 아이템, 즉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매출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핵심 기본 질문 두 가지를 통해서 내 역량, 내가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아이템과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이 교집합이 되는 게 우리가 시작해야 할 브랜드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트렌드나 시장성만 쫓다 보면 사람들이 찾는 소비자의 관점을 잃을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관점 본질을 잃게 되면 전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환이 떨어진다는 의미는 사람들이 구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매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관심 있는 아이템을 찾았다면 이게 최소한의 트래픽이 유지되는 카테고리인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바이럴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타겟팅할 경쟁사 제품이나 서비스가 충분히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 보충제 시장이 크다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운동 경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시장성 있다고 해서 그 아이템을 하겠다고 덤벼들면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핵심 기본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교차 검증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조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경쟁자가 많은 카테고리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뭐 돈 되는 컨텐츠들이나 제품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럼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경쟁이 많다는 건 일단 사람들이 계속 찾는다는 증거예요. 사람들은 뭐 누구나 하지 않는 정말 차별화된 브랜드만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브랜드들은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 마케팅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검증이 되지 않은 시장이고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유통이 되고 트래픽이 유지가 되는 카테고리인지 확인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나를 정의하고 메타인지를 함으로써 방향 설정이 가능해져요. 단순히 뭐 주위에서 듣는 그런 소문이나 트렌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아이템을 정한 다음에 그 아이템이 실제로 트래픽이 발생하고 시장에서 유통이 충분히 되고 있는 시장인지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떤 아이템을 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나 나의 선호도를 통해서 어떤 아이템이 나올 것이냐, 무슨 아이템이 나올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식 컨텐츠 쪽 브랜드 아이템을 한다면, 내가 취미로 해오던 것들, 남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있는 분야, 아니면 내가 현재까지 일해온 나의 전문 분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그리고 제가 하는 컨설팅도 제가 10년 넘게 해온 저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내가 정말 평소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앞으로 잘 할 것 같은 분야 를 통해서 내 경험을 하는 걸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 아이템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여드름 트러블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뭐 탈모 같은 고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고민 때문에 내가 시도했던 뭐 제품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것저것 검색해보면서 쌓여있던 내 지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제품 개발을 해서 뭐 화장품이나 의약 제품을 개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뭐 술을 많이 먹어서 간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든지, 아니면 뭐 다이어트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건강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 있던 것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식품을 개발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 그 구강케어 브랜드도 지금 고체가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부터 장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넌 장이 안 좋은 편이니까 장 건강도 잘 케어를 해야 하지만, 장이 나쁜 사람들이 입냄새가 많이 난다더라. 그래서 너는 특별히 입냄새에 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어서 고체가들 제품을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상세 페이지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러스트로 그려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 네 개의 질문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 그리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일, 이 네 가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정리된 아이템이 시장에 충분히 유통이 되는 아이템인지, 또 핵심 질문을 통해서 선별해서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브랜드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컨설팅을 받으셨던 대표님들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해서 아이템을 런칭하고 지속적으로 판매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시장에서 유행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진짜 브랜드 사업으로 내 사업을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질문들과 정해야 되는 것들을 반드시 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토대로 브랜드 기획이 되고 개발을 해야 지속 가능한 브랜드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 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거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